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천에서요, 3살 여자아이가 집에 홀로 방치된 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미혼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119에 신고 당시에는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건의 내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충격입니다. 시신은 방치하고 외박을 했다. 근데 친엄마 A씨의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 토요일이라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이미 신고 며칠 전에 숨진 상태였다면서요. 네, 일단은 이제 8월 7일 오후 3시 40분경에 이제 119에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미 상당 부분 시신이 부패한 상태였다라고 신고했었던 그 내용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미혼모 A 씨가 이제 외출을 2, 3일 정도 하고 돌아오니까 아이가 이미 사망해 있었고,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은 이불을 덮고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119에 신고를 했었다라고 이제 현재까지로서는 그렇게 증언을 한 상태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폭염 속에 보일러를 왜 켰는가? 그러니까 아이가 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의문인 것이고, 두 번째, 왜 이불을 덮어두고 다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것이고, 그리고 외출을 했었다고 했는데 이때 지금 나온 것으로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었다. 라고 또 증언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나 납득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또 아이는 자연 방치된 상황에서 사망한 것인지를 좀 더 따져봐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물음표가 많이 달리네요. 저희 지금 하단 자막으로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마지막 사건 큐브에서 다뤄볼 내용인데, 독직 폭행 혐의죠.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정진웅 검사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가 나왔다. 집행유예 1년이 나왔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119 신고 당시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라고 진술했고, 이 더운 여름에 무슨 보일러냐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진술들을 보면 아이의 몸이 시뻘겋고 물도 먹이고 에어컨도 켜봤다. 아이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말도 해서, 근데 정작 보일러가 켜져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7일 날 119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그리고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는데 굉장히 고온이다. 그리고 아이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 이렇게 조금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된 건데,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됐었고, 경찰에서는 우선은 이제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요즘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이 더운 시기에 보일러까지 켜져 있어서 아이가 이제 혼자 있다가 고온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은 아닌가, 이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가스비 같은 것을 이제 봤는데 가스 사용한 내역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보일러가 켜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에는 허위 진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진술 자체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찰의 이런 그 수사에 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어쨌든 아이가 사망한 상황이고, 이게 아이가 만약에라도 방치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치사 혐의가 될 수가 있고, 만약 고의로 이제 좀 사망을 하도록 했다면 살인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구속해서 이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동 학대 치사가 아니라, 말씀 나온 김에 아동 학대 치사가 아니라 이제 살해 혐의 적용도 가능하게 되면 형량에서 차이가 좀 크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지난 10일에 이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죄명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 이제 아동학대 치사가 4조 2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동학대 살인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같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처벌 자체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치사냐, 살인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현재 아동복지법상 이 상습 유기, 방임 혐의도 구속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기나 방임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당연히 검토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라도 이미 아이가 사망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그냥 별도의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사체유기죄도 형법상에 사체유기죄도 성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지금 사체유기죄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여다봐야 될 텐데,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수가 보면 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의견을 내놓은 상태고 1차 소견을 보면 사망 전에 이제 하루 정도 굶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제 이 부분도 아까 말씀 김성수 변호사께서 주셨습니다만 이게 유기 방임 혐의 이런 것들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국과수의 소견이라든지 정황들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아이가 숨지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아이를 방치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네, 일단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긴 했지만 일단은 이 폭염에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됐고 약간의 음식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밥을 먹인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상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외상이 있고 나서 이 상황이 됐었던 것인지 아니면 깨우는 과정에서 진행됐었던 것인지도 지금 미혼모가 전혀 증언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